더샵 판례민법 0623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토칠성 김한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민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30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기 갑니다. 더샵 판례집은 아래와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약해제에서 해제와 제3자 보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해제의 제3자로 보호되려면 우리 법원은 등기를 해야만 제3자로 보호된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외워둡니다. 해제의 3자는 등기해야 된다 해서 해삼 등기 외워요. 해삼 등기. 해삼도 등기해야 됩니다. 해삼도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했다면 해제 전 3자는 선의 악의도 보호되는데 해제 후에는 우리 판례가 선의 3자만 보호해줍니다. 단 다 등기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1번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갑에게 중도금만 지급해서요. 그럼 아직 갑은 잔금 채권이 남아있죠. 그런데 갑이 을을 신뢰하고 을에게 소유권 등기와 점유를 넘겨줍니다. 그럼 을은 일단 소유권 취득해서 그래서 소유자 을이 병을 만나서 매매한 사건이 있었고 또 어떤 을은 병에게 금전을 차용해서 금전 소비를 했고 또 다른 을은 이게 주택이라면 병과 주택 임대차를 했습니다. 계약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럼 세 사건 모두 을에게는 돈이 들어왔죠. 매매했으면 병에게 매매대금 들어왔고 소비대차 했으면 병에게 차용금이 들어왔고 임대차면 병에게 보증금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자 이제 을은 그럼 갑에게 잔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뭐 잔금을 주면 공부할 게 없죠. 잔금을 안 줘서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래서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해지는 소급비가 있어서 1번으로 소급해서 계약이 실효가 되고 따라서 을 등기도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 병들은 처음부터 권한 없는 을과 뭔가 이해관계 맺었죠. 그래도 이 병들은 해제된 매매계약을 통해서 해제되기 전에 뭔가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서 해제의 3자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 이 병들은 해제의 3자로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까 외웠잖아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돼요. 이 병들은 등기하지 않아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동그라미 5번이 없어요. 5번이 없죠? 제가 일부러 빼먹은 겁니다. 여기서 자, 매수인 병이 보호되려면 해지가 7번이잖아요? 그럼 해지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도 했어야 보호됩니다. 그 다음 채권자 병은 돈을 빌려줬죠. 그럼 채무자 을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했거나 또는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 등기했어야 보호됩니다. 한편 임차인 병은 등기 대신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취득했어야 돼요. 이렇게 해지되기 전에 이해관계 맺었고 해지되기 전에 이렇게 등기 등 완전한 권리 갖춘 자만 대법원이 해제의 3자로 보호해줍니다. 이렇게 다 등기했다면 얘들은 선의 악의도 보호됩니다. 즉 을이 해지될지 알았대요. 그래도 이 병들은 다 보호됩니다. 그럼 유독 해제에서만 등기를 해야 제3자가 보호되는데 왜 그런가 봐보겠습니다. 자, 만약 해제에서도 제3자로 보호되기 위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가정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만약 해제 7번 해제를 4월 15일 날 했어요. 그런데 을은 일단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날 A와 가짜로 짜고 가짜로 매매계약서를 써버립니다. 해제 후에 썼죠? 근데 해제 후에 매매계약을 썼는데 매매계약서에 해제 날짜를 4월 1일로 딱 적어놔요. 그럼 사실은 해제 후에 가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지금 매매계약서상 매매일자가 4월 1일이잖아요. 근데 해제가 4월 15일이죠. 그럼 마치 서류상 해지되기 전에 A가 이해관계 맺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 A가 보호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이런 A를 보호하지 않으려면 해지가 7번이니까 해지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등기, 이 빼도 박도 못할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춰야 그 3자만 보호해 줍니다. 그래야 A 같은 저런 사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해삼등기, 해삼등기. 자, 근데 이번엔 자, 갑이 7번 해제했잖아요. 근데 해제했는데 을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을이 이제 진짜로 팔았습니다. 을이 진짜로 처음 본 병에게 매매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 병은 해제 후 제3자죠. 우리 판례가 해제 후 3자도 해제 사실을 몰랐던 선의 3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해제되기 전에는 악의도 보호되지만 해제 후에는 누구만? 선의 3자만 보여줍니다. 단 해3등기에서 다 등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제 후 3자는 등기해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 갑에게 잔금 채권이 있었죠. 만약 이 채권을 누가 압류, 가압류했다. 그럼 채권에 등기할 수 있나요? 채권에 등기할 수 없죠. 따라서 채권을 압류, 가압류하면 등기할 수 없으니까 이자는 해제의 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가압류했단 말은 얘는 등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호됩니다. 그래서 뭘 가압류했는가?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등기해서 보호되는 것이고 채권에 이의관계 맺으면 등기 못하니까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제의 3자 나오면 채권 X, 채권을 관계 맺은 사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제의 3자 채권 X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136페이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겁니다. 자, 1번은 아래 내용 보세요. 이제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을에게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매매 대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토지는 누구 소유죠? 토지는 아직 갑소유죠. 근데 우리 일단 건물 지었어요. 그럼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입니다. 그래서 을이 병에게 건물을 매매하고 병 앞으로 건물 소유권 등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을이 끝까지 토지 매매 대금을 주지 않으니까 매도인 갑이 토지 매매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해 그랬죠. 보니까 건물 소유자가 병이네요. 그래서 야, 병 철거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 해삼 등기 들어봤니? 난 너가 해제하기 전에 건물에 등기한 사람이야. 해제의 3자로 보호되니까 철거 못해 그래서요. 밑에 병, 건물 매수인 병이 해제의 3자로 보호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갑이 뭘 해제했죠? 토지를 해제했죠. 그럼 병이 보호되려면 토지를 사서 등기해야 돼요. 병은 토지를 샀습니까? 건물을 샀습니까? 건물을 샀죠. 그럼 목적물이 다르잖아요. 매매 대상은 토지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은 해제의 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동그라미 1번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에 신축된 동그라미 쳐요. 건물의 매수인 동그라미. 건물 매수인은 위 계약이 토지죠? 토지 계약 해지에 와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들렸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해지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는 영향을 받는다 또는 해제의 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자, 이제 2번 지문 보세요. 2번, 3번 두 개 묶어가지고 2번은 계약 다음에 동그라미 쳐요. 해제 전 동그라미. 그럼 해제 전 3자는 악의도 보호됩니다. 다시 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 강력이 가진 제3자가 그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도 그래도 보호됩니다. 악의도 보호돼요. 그럼 그 제3자에게 다음 해제의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 해제로 보호된다죠. 그래서 2번은 맞았습니다. 3번 계약 다음에 동그라미 쳐요. 자, 해제 후 동그라미. 그럼 해제 후 3자는 선의만 보호됩니다. 해제 후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제 사실을 동그라미 쳐요. 몰랐던 동그라미 선이죠. 선이 제3자에 대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해제의 3자로 보호된답니다. 자, 4번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 보호부상 소송에 대항 요건에 동납시킨다. 그럼 대항 요건은 보호되죠.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권은 바탕이 되는 계약 해지에 불구하고 계약 해지로 그 다음 잘 보세요.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속한다. 그 말이 해제의 3자로 보호됩니다. 해제의 3자로 보호되니까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은 제3자에 속합니다. 그 말이 해제의 3자로 보호된다는 말이죠. 자, 5번은 아주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잘 보세요.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동남쳐요. 대장입니까? 등기입니까? 대장이죠. 그럼 보호 안 됩니다. 등기가 보호돼요. 대장은 공시가 불완전해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라도 민법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지에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입니다. 계약 해지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랬나요? 그럼 해제의 3자로 보호 안 되는 자가 아까 채권에 이해관계 맺으면 등기할 수 없으니까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 채권을 빨리 찾아봐요. 니은의 채권 보여요? 디귿의 채권 보여요? 그럼 얘들은 보호 안 됩니다. 그럼 니은, 디귿 빼보세요. 니은, 디귿 빼면 그냥 답이 3번 나오잖아요. 그냥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해삼 등기해야 되죠? 근데 채권은 등기 못해서 해제의 3자 나오면 채권 X 꼭 외우세요. 자, 그럼 기억 보세요.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해지 대상 매매계약에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자, 그럼 기억을 읽었잖아요. 기억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기억에서 중요한 단어 딱 하나 찾아보세요. 가압류입니까? 가압류가 아니죠. 뭘 가압류했죠?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그게 등기했단 말이죠.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가압류하면 등기 무대에서 보호 안 되고 여기처럼 부동산을 가압류했단 말이 등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니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 동그라미 채권을 양수했다.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볼 필요 없어요. 그 뒤에 읽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어머 이게 뭔 말이야? 몰라도 돼요. 다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채권에 동그라미 치는 순간 무조건 보호 안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해지 대상이 계약상에 채권 동그라미 그럼 보호 안 됩니다. 그 뒤에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보지 마세요. 그 다음 리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 이약을 체결한 후 그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에 동그라미 그럼 등기에서 보호된다. 답이 3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제의 제3자 보호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